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김필성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판문점 북송 촬영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번에 사진이었는데 이번은 4분가량의 영상인데요.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기까지 저항하는 모습, 또 육성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과연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진 10장도 충격적이었는데 영상 내용도 역시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통일부가 당초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한 후에 공개하겠다고 하고 공개를 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뭐 이런 결론을 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법적 문제 여부를 검토했다라면 과연 어떤 부분을 검토했는지, 그리고 이게 영상이 한 직원이 개인적으로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다가 PC에 옮겼다가 나온 거라는데 이건 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 김필성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정확히 어떻게 촬영이 돼서 네. 어떻게 공개된 건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좀 어려운데, 지금 알려진 것처럼 그 직원 개인이, 그러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촬영을 한 거면 네. 과연 법적 문제가 정말 없을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그 자리가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는 자리는 아니고 어쨌든 그 남북한 간에 어쨌든 관련자들만 딱 모여 있는, 그리고 뭐 정보기관이나 뭐 관련 기관들이 통제하는 자리였을 텐데, 네. 그 자리의 모습을 개인적으로 촬영했다는 게 과연 문제가 없는지. 게다가 개인 휴대폰이니까 네. 뭐 공적인 촬영기가 아니잖아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영상이 당시 이제 무슨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의, 책임 있는 권한 있는 자들의, 상관들의 그런 지시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공적으로 촬영했으면 뭐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자리를 그렇게 촬영했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뭐 이제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도 문제될 수 있겠지만, 네. 뭐 이게 저도 영상을 좀 정확하게 보진 못했는데, 만약 그 자리에서 뭐 대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만약 들어갔으면 그러면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이런 것들도 사실 문제될 여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 공무상 비밀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촬영했고, 이 개인적으로 촬영한 걸 다시 통일부라는 공적기관이 공개한 것이 이 법적으로 적법한 건지 또는 적절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좀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통일부의 영상 공개에 대해서 뭐 민주당도 당연히 발끈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 통일부가 영상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선정적인 장면을 공개해서 국민의 감정선을 자극하겠다는 거다. 통일부라는 부처가 과연 그런 일을 하는 부서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뭐 문재인 정부가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고 이것을 자극적인 장면을 노출시킴으로써, 보여줌으로써 입증하려는 거다. 뭐 이런 의도라고 보는데요. 뭐 통일부가 법적 검토까지 진행하면서 그럼 왜 이 불편할 수 있는 영상을 공개했을까? 여기에도 좀 물음표가 찍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그 북한에서 그 넘어온 그 어민들에 대한 강제 북송 사건의 핵심은 그 2명의 그 신원이 이제 북한 사람이라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냐, 네. 그것이 하나의 쟁점으로 봐야 될 것이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그 북한으로 넘어가고자 했던 의사가 있었다면은 당연히 북송이 정당화될 수 있었을 텐데, 네. 이분들이 지금 귀순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귀순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강제 북송을 했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이제 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 귀순 의사 여부에 대해서 정부가 초기에 발표했던 것은 귀순 의사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여러 차례 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귀순 의향서도 지금 나오고요. 뭐 사진이 최초에 공개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귀순 의향에 대해서 또 자꾸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 통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법적 검토를 좀 거쳐서 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보면은 그 이제 북송을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판문점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저항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뭐 공개가 제일 안 됐다 그러면은 사실상은 가장 좋았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 않았냐, 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사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탈북 어민들이 정말 흉악범이냐,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냐 여부, 그리고 귀순 의사가 있었느냐 여부인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만약 16명을 진짜 이 사람들이 죽였다면 배가 일단 뭐 피로 흥건했을 것이고 흉기도 있고 뭐 흔적이 있었을 것이다. 설사 씻어냈다고 해도 나무에 스며들기 때문에 뭐 포렌식이나 이런 거라면 다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당시 정부는 흉악범들이 범행 후에 선박을 싹 청소를 하고 또 시체와 범행 도구를 바다에 버렸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그 선박을 소독을 해서 북한에 인계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흉악범들이 정말 살해를 16명을 배에서 했느냐 이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증거 자체가 안 남은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 북송 어민들에 대해서 좀 흉악범이다라고 아예 규정을 짓는 지금 분위기가 좀 있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전제한다고 하면은 헌법상에 보장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이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법부에서 독립적으로 재판에 의해서 사실을 확정을 해야 흉악범이라는 부분이 입증이 되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주장만 있고 거기에 대한 지금 물증이 나온 바가 전혀 없습니다. 굳이 지금 하나의 예를 든다면 본인들이 자백을 했다 지금 이거밖에는 없는 상황인데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도 본인의 자백만을 가지고는 유일하게 불리한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것이 또 법의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적인 면에서는 16명을 그 목선이라는 자그마한 데서 살해를 했다고 한다는데 두세 명이 갔다가 16명을 살해한다는 것이 사실상 가능했을까라는 좀 의구심은 드는 게 사실이고요. 만약에 16명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 안에 혈흔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마련일 텐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최초에 검역을 해가지고 북한에다가 이제 보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혈흔이나 이런 거를 발견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당시에 혈흔이나 이런 게 있었더라면 그 증거들을 갖다가 사실은 조사하는 데 사용을 했었어야 될 텐데 정부가 또 이 목선 자체도 북한에 돌려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를 재판을 통해서 밝히기는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당시 검역이나 이런 소독을 수행했던 공무원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건 수사가 가능했던 사안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귀순의 진정성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2019년 11월에 북송된 어민들이 작성한 귀순 의향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의향서만으로 귀순의 진정성을 과연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어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재 지금 지난 정권에서 이제 안보시장을 했던 정의용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공범의 한 명도 있었는데 그 공범 한 명이 북한에서 체포가 되는 바람에 지금 문제되는 어민들이 그 도주를 한 것이고 다시 해상으로 도주를 한 것이고 도주를 해서 사실 그 남부로 도주할 생각이 아니라 북한의 다른 곳으로 도주할 생각도 있었다가 이제 쫓기다가 결국은 그 NLL까지 넘어와서 NLL까지 넘어오니까 우리 해군이 통제구역에 들어와서 우리 해군이 이제 그 어선을 보고 어선을 통제하려고 하면서 이제 투항해라 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북쪽으로 다시 도주를 해서 그러니까 북쪽 도주하고 이거를 추적하고 하는 과정에서 무려 3일이 걸렸고 결국은 해군 특전사를 투입해서 체포를 한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체포됐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민들이 이제 죽더라도 웃으면서 죽자 뭐 이런 말을 했었고 그리고 그 체포돼서 합동신문소까지 보통 이제 탈북자들은 합동신문소를 다 거치게 돼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와서 합동신문서를 도착을 해서 의향서를 쓰는 단계까지 올 때까지 한 번도 귀순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가 의향서를 쓴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때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을 비춰볼 때 이 탈북자들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탈북자들이 남쪽으로 귀순한 의사였던 것이 아니라 어쨌든 북한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고 그래서 도주하다 보니 원하지 않았지만 남쪽으로 넘어왔는데 넘어와 보니까 다시 북쪽으로 가는 건 위험해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범행 도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근데 뭐 사실 지금 아까 신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확인된 거는 이제 이제 어부의 자백밖에 없는 상황처럼 알려져 있지만 이제 이거 전에도 지금 사실 문제됐던 이른바 SI 그러니까 특별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당시에 우리 그 정보 자산을 통해 우리 정부 당국이 16명을 살인한 살인범이 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고요. 북한이 이들 쫓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들을
수사를 해서 정말 처벌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그 SI와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공개했어야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증거로 제출해야 되니까요. 아마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그전에도 사실 탈북한 사람들을 북쪽으로 다시 북송한 케이스들이 지난 정권들에도, 문재인 정권만이 아니라 그 이전 정권에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뭐 그런 전례들에 비추어 볼 때 어쨌든 이거는 귀순할 정말 진정한 의사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도주할 의사로 오다가 북한 남쪽으로 넘어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를 돌려보내는 게 맞겠다라고 정책적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귀순의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 뭐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은 해볼 수 있습니다. 흉악범 탈북자는 과연 우리 국민인가 아닌가? 글쎄요.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국내법상 중대한 비정치적인 범죄자는 추방하도록 규정돼 있다. 비정치적 중대범죄자는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탈북민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탈북민이냐 그렇게 보지 않느냐에 대한 어떤 관점도 엇갈리는 것 같고요. 일단 중대범죄자이기 때문에 난민도 아니고 추방해야 된다는 입장 엇갈립니다. 탈북민은 우리 국민입니까, 김 변호사님? 법상 그다음에 판례상 우리나라 국민인 건 분명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 사실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흉악범이어도 그런 거죠. 예, 그건 원칙입니다. 원칙은 맞는데 사실 이제 계속 지금 이제 그 여당 쪽에서는 계속 언급하는 것이 뭐 헌법 제3조를 얘기하면서 위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헌법 제4조도 있습니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는 의미인데 이 규정은 북한이라는 실체를 어쨌든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실체가 전제하지 않으면 통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법을 처음에 이제 헌법을 배울 때는 3조와 4조의 모순적 관계에 대해서 사실 기본적으로 배우거든요. 우리나라 법 체계도 이 둘을 모두 감안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순수하게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재 지금 등록돼 있는 국민들과 전혀 차이가 없으면 북한과 관련된 주나 이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고 지금 국가보안법부터 다 필요 없고 사실 북한에서 북한 사람 만나는 거 전부 다 마음대로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특수성들 때문에 우리가 통일부라는 부서도 두고 있는 것이고 그런 모순적 관계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탈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외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제법적 지위로서는 난민의 기준에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난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는 난민으로 받아주세요 하면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북한이 아닌 경우에는 난민들을 잘 받아주지 않는 나라로 까다롭게 생사한 나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근본적으로는 탈북자에 대한 그런 이 사람을 이제 우리나라가 받아주는 게 적법한지 받아주는 게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그런 법적 장치나 아니면 제도들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게 문제이긴 합니다만 현재 지금 이 난민의 지위 준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을 본다면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관례나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가 과연 받아들이는 게 타당했는가 이런 문제는 사실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논리는 탈북 어민들이 흉악범이었고 또 귀순 의사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건데요. 그런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중범죄가 드러난 탈북자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자, 일단 탈북민 유모 씨는 어떤 범죄 혐의가 있었냐면 2010년에 탈북민 A 씨를 납치 후에 강제 북송시킨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 혐의가 2017년 귀순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해서 알려졌고요. 자, 유 씨가 귀순을 인정됐지만 이 전력이 문제가 돼서 결국 통일부는 유 씨를 비보호 탈북민으로 분류, 정부에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죠.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마 20여 명이 귀순 과정에서 살인,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는데 우리 국민으로 판단하고 우리 법에 따라 처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놓고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재판 없이 그냥 흉악범으로 다 간주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리는 저는 우리 헌법 체계 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 비판받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인권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은 조예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엄연한 국민으로 여길 수 있는 북한 어부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북송을 했다는 게 일단 문제의 포인트고요. 과거에도 북송의 사례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만은 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당사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했을 땐 당연히 북송을 하는 것이 또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사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지금 뭐 영상이나 사진 자료로 우리가 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저분들이 북한으로 가는 걸 저렇게 저항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 과거 정부의 발표만 믿었을 때에는 진짜 귀순 의사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이 왜 사실관계를 그대로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탈북 주민들에 대한 법이 있는데 여기 구조에 보면은 이제 보호 대상자로 결정을 하지 않는 예를 여러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대해서 이제 보호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의 의사에 반해서 북한으로 보낸다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북송 자체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거에 대한 문제점은 조금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리하게 짧은 기간에 바로 북송을 했다라는 문제점 자체는 조금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실체 관계가 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김 변호사님도 동의하십니까? 짧은 기간에 좀 무리하게 보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지금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었는지는 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벌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 자체가 처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죄 추정 원칙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무죄 추정 원칙은 형사적 소송에서 사실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적용되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입국 금지를 할 때 외국에서 재판을 받지 않은 사람, 그래서 외국에서 확정 판결 받지 않은 사람은 전부 입국 그걸 금지하면 안 된다는 식의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지금 절차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정권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제도적 장치나 이런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반했다거나 또는 이것이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마치 형사처벌을 하는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 5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요. 살인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직무유기, 국제형사법 처벌 범죄 위반 등 5개인데 실제로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해서 소환되고 문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요 질문에 앞서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저도 사례 보태자면은 무죄 추정 원칙을 뭐 당장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문제 제기보다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흉악범이다라고 다 전제를 하고서 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들어왔다면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그 부분을 규정을 먼저 하고 이제 흉악범이라는 단죄를 져야 된다 이 부분이었고요.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제는 이것을 무슨 마치 과거 정권에 대해서 뭐 모욕주기라든지 과거 정권에 대한 뭐 부당한 탄압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건 적당하지 않을 것 같고 당시 실무선에서 이 북송된 어민들에 대한 귀순 의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 지금 드러났는데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국민들한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당시에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향해서 정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또 그런 데에는 어떠한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나 수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걸 무리하게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마치 무슨 표적 수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이어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또 북한 선원 송환 사건 등에서 정부의 입장 번복과 또 여권의 공세에 대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일단 정의용 전 실장은 특검과 국정조사 꺼릴 게 없다. 다만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함께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확전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것 뭐 다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국정조사 특검 이런 게 정말로 이번 사안에 필요한 건지 이걸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 변호사님? 저는 뭐
그럴 사실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뭐 제가 이거는 뭐 별일 아니니까 묶어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결국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조사라든 수사라든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건데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국정원을 주도로 한 지금 현재 국가기관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국정원은 아직은 이제 뭐 이제 이후는 이제 바뀌겠습니다만 예. 이 당시만 하더라도 관련 수사권도 갖고 있는 수사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수사기관은 이쪽에서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뭐 여기에서 뭐 더 추가로 이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추가 예.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이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난 정권에서 공적인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의 수사 절차가 필요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현재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지금 이거를 법적 평가를 내리는 게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